무엇보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왜냐하면 토피라메이트를 다른 비만 치료제와 병용했을 때 안전하다는 증거가 없거든요. 네, 김수정 기자. 네. 멀쩡한 사람이 살 빼는 약으로 간질약을 먹고 녹내장이 생겼다는 게 참 충격적인데요. 네. 만약에 그 간질약이 들어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먹어도 괜찮은지 뭐 알아보든지 아니면 안 먹든가 그럴 텐데 의사들이 이 약이 무슨 약인지 뭐 설명을 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자신이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모르거나 부작용이 나타나도 왜 그런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처방을 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그냥 먹는 겁니다. 믿었다는 거군요. 네. 네, 그런데 요즘은 그 한의원에서도 한약으로 살을 뺀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네. 도대체 어떤 한약으로 살을 뺀다는 겁니까? 지금 제가 갖고 나온 것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한약들입니다. 네. 역시 식욕을 줄여준다고는 하는데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대전에 사는 28살 황진영 씨. 작년 2월 차를 좀 빼볼 생각으로 동네 한의원에서 지어준 한약을 한 달 정도 계속 먹었지만 몸무게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건 약을 다 먹고 난 지 석 달 정도 뒤였습니다. 귀도 밍밍거리는 것 같고 막 눈에서 열도 나서 막 눈물이 그냥 막 흐르고 얼굴이 막 진짜 홍조증 일어난 것처럼 막 다 빨개지고 그러다가 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그리고 막 현기증도 일어나고 그래서 일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동네 가까운 가정용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도 증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몸살 감기라고 근데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나 동네 병원에서 감기약을 지어 먹은 지 며칠 뒤 황 씨는 직장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거든요.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서 처음 기본적인 검사는 왜 응급실에서 하는 검사를 했어요. 피검사하고 했는데 열 있는 이유를 찾을 수가 아직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엄마가 옆에서 한 3개월 전에 약 복용했던 게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한약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가 번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검사 결과는 급성 독성 간염. 간염증 수치는 정상인의 300배까지 올라갔고 황 씨는 한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황 씨를 검사한 병원 측은 복용했던 한약이 의심스럽다고 말하면서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약도 대부분 한 가지 성분으로만 약이 조절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성분 복합적으로 돼 있고 해서 그리고 게다가 당사자도 그 약 성분이 각각에 대해서 어떤 작용으로 해서 어떤 점이 나타날 수 있는 걸 잘 몰라서요. 네. 그걸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힘들고. 퇴원한 황 씨는 어떤 약재를 썼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의원에다 처방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의원 측은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정말로 화가 나고 짜증이 났던 게요. 하다못해 감기약을 사든 연구하라는 하나를 사도 설명서란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분명히 공지가 되어 있는 게 정상인데 제가 약을 저먹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지난 2004년 6월 93kg까지 나갔던 박정규 씨는 한의원에서 지은 다이어트 한약을 먹고 한 달 만에 10kg을 감량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냈던 한의사가 지어준 약이라 안심하고 먹었던 박 씨. 하지만 약을 먹은 지 닷새 정도 지나자 몸에 이상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옥상 가서 하늘만 바라봤어요. 하늘만 바라보다가 막 아래를 탁 내려다보면 처음에 거기 갔을 때는 무섭다, 높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뛰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살 의욕이 안 난다니까요. 살 목적이 없어요.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당황한 박 씨는 한의원을 찾아가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너무 그게 힘들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약재들은 큰 문제가 안 될 텐데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남자고 체격도 좋고 이제 그러니까는 효과를 좀 보게 하려고 마황을 양을 다른 일반인들보다 좀 많이 썼다. 2배 가까이 썼다. 아마 문제가 된다면 그게 문제가 될 것이다. 다이어트 한약에 넣었다는 마황은 어떤 약재일까? 마황은 기침이나 천식, 콧물을 잡는 데 소량씩만 쓰는 한약재입니다. 하지만 마황 속에 든 에페드린 성분의 부작용 때문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에페드린은 중추신경 흥분제로서 그 에페드린을 복용하게 되면 중추신경에 그 작용을 해서
식욕을 없애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로서 오용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과량 복용했을 시에는 중추식면을 과다 복용해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약물로서 외국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약물입니다. 한약재를 파는 한약상마저 마황은 살 빼는 데 쓰는 게 아니라며 선뜻 내놓지 않을 정도입니다. 마왕이라는 거 얘기를 해도 그러면 감기 열이 많고 있을 때 마왕을 넣으면 땀구멍을 넣어줘. 그래서 땀을 흘리고 열 내리게 하는 게 마왕이지 살 빼는 게 아니고. 몇몇 한의사들 역시 자신들은 비만 치료에 마황을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마황을 쓴다면요, 일단 얼굴이 까칠까칠해집니다. 입이 마르고, 그리고 견디질 못해요. 근데 마황 같은 거 써가지고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만 써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작용이 많아요. 잠을 못 자고, 오히려 살 빠지면서도 피부는 이제 어느 정도 개런티가 돼야 되는데 피부가 까슬까슬해지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것이 인위적으로 빠진 거기 때문에 그 에페드린 마왕 계통을 안 쓰고 나면 나중에 다시 살이 찌게 되죠.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취재진은 시중에 판매되는 다이어트 한약에 마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시중의 탕약과 환약을 수거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10개의 한약 가운데 9개에서 마황의 주요 성분인 에페드린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식약청이 권고하고 있는 1일 최대 허용량인 61.4mg보다 최고 4배 이상 검출된 곳도 있습니다. 마황을 많이 쓰고 있는 한의원을 찾아가 그 이유를 물었지만 그건 의사의 처방 권한이라며 일축해버립니다. 그리고 환자를 일일이 진맥해보고 체질에 따라서 약을 짓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요즘에 마왕이 이제 떠가지고 그 마왕을 변호사님 말하는 물으신 다 말씀을 해요. 우리 아직 마왕이 변호사님 밝혀놓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좀 웃기는 거죠. 마왕이 무슨 독약도 아니죠. 계산대 뒤편에 쌓여있는 포장된 한약. 진맥에 따라